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에버튼을 상대로 홈에서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 과정에서 늘 토트넘의 득점을 책임져오던 손흥민과 케인의 활약은 여전히 빛이 났습니다. 그와 더불어 토트넘 이적 후 꾸준히 득점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신입생 쿨루셉스키의 활약과 허리에서 볼을 지키며 전진시키는 벤탄쿠르의 활약도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했던 장면은 그동안 부진했던 도어티가 맹활약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토트넘이 넣은 골들 중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관여했던 것들에 대한 간단한 장면 분석을 전해드리고 그 이후에 어째서 도어티가 살아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었던 팀의 두 번째 골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콘테 감독의 전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의 스타일대로 백스리 중 한 명인 로메로가 빌드업에 관여하며 공을 몰고 측면에서 전진합니다. 그리고 윙백인 도어티를 측면 높은 곳까지 올립니다. 로메로가 측면으로 올라가면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는 다소 수비적으로 자리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로메로와 전방 공격수들 간의 간격이 상당히 멀어지게 되는데 이 중간 허리를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미드를 구축한 에버튼의 밸런스를 깨기 위해 공을 받을 때에는 케인이 중앙에서 공을 받기보다는 측면으로 이동해주면서 받습니다. 이러면 수비형 미들로 출전한 알랑은 케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중앙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케인은 자신이 창출해 놓은 넓은 공간이 있는 중앙으로 볼을 투입할 수 있게 되고 그 공은 쿨루셉스키와 손흥민의 중간 지점으로 흘러오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쿨루셉스키도 손흥민도 수비수 홀게이트도 처음에는 다 공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공이 쿨루셉스키의 소유가 될 것으로 보이자 그 짧은 찰나 손흥민은 방향을 전환해 앞 공간으로 뛰기 시작하고 쿨루셉스키는 홀게이트가 자신에게 붙기 시작하자 센스 넘치는 패스로 선수가 아닌 공간으로 공을 넣어주며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되죠. 손흥민은 순간적인 템포로 낮고 빠른 슈팅을 가져갔고 공이 키퍼 앞에서 바운드되며 픽포드의 타이밍을 빼앗아 득점에 성공하게 됩니다.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최전방 공격 3인방의 연계 플레이로 득점을 했던 장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3명의 호흡이 더욱 기대되게 만들던 장면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흥민과 케인의 활약은 토트넘에게는 늘 있었던 일이고 쿨루셉스키의 공격 기여도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지만 오늘 반전의 사나이는 누가 뭐래도 맷 도어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대체 도어티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선수 개인의 매치핏이 올라와야 합니다. 도어티의 폼이 현재 매우 좋기 때문에 케인에게 한 2번의 천금 같은 어시스트를 포함 총 4번의 키패스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개인적인 폼보다는 그가 빛을 볼 수 있게 된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가 될 것 같습니다. 맷 도어티, 그는 울버햄튼에서 누누 감독과 함께 뛰면서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던 윙백이었습니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측면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먼 거리에서 크로스를 올리기보다는 가까운 지역의 동료들과 패스를 주고받으며 조금 더 박스 안쪽으로 접근하는 성향이었죠. 그런데 토트넘에 와서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기 힘들었습니다. 토트넘 주전 우측 공격수로 출전하는 선수가 루카스 모우라였기 때문입니다. 루카스 모우라는 우측 수비로 내려와서 공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을 중앙지향적으로 꺾어서 드리블로 들어가는 스타일의 공격수입니다. 이러다 보니 도어티는 공을 주고받을 선수가 사라지게 되면서 바다의 홀로 자리 잡은 외딴 섬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루카스의 드리블을 좋아하는 성향 때문에 그쪽으로 공이 다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게다가 우측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 윙스나 스킵도 좋은 패싱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미들은 아니다 보니 도어티와 패스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 그 빈도수나 정확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또한 간혹 루카스 대신 나오는 베르바인도 도어티와는 궁합이 맞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베르바인은 주변 동료들과 패스를 주고받으며 빌드업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전방이나 대각선 지역에 공간이 보이면 빠르게 공을 몰고 달려나가려는 루카스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스피드를 활용한 드리블 지향성의 공격수이기 때문이죠. 속도를 살려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 옆에서 공격을 보조하려는 도어티는 늘 그보다는 뒤에서 공격에 가담하며 결국 허수가 되어버리고 말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메파가 최고의 짝을 드디어 연결시켜주게 됩니다. 찰떡궁합인 쿨루셉스키죠. 이 친구는 중원에서 볼을 잡으면
드리블을 치면서 바로 안쪽으로 꺾으면서 들어가지도 아니면 혼자 앞으로 달려나가지도 않습니다. 쿨루세프스키는 도어티와 연계 플레이하기 최적인 침투 및 드리블 동선과 주발인 왼발 슈팅을 위해 마지막에 방향을 왼쪽으로 전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스 오른쪽으로 침투하는 것을 좋아하는 도어티에게는 가장 최적의 움직임이죠. 측면 라인을 따라서 이동해주기 때문에 도어티 혼자서 고립될 일이 없이 패스를 주고받을 수 있고, 마지막에 박스 꼭지점 부근에서 꺾고 들어가기 때문에 박스 오른쪽 측면을 공략하려는 도어티에게는 누구보다도 좋은 케미입니다. 그리고 쿨루세프스키의 측면 라인을 따라가는 성향은 도어티에게 중앙공격 가담이라는 새로운 옵션도 열어줍니다. 루카스 모우라처럼 역습 상황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는 성향의 공격수가 있으면 동선이 겹치기 때문에 도어티는 똑같이 중앙으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 27분에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에서도 쿨루세프스키가 사이드로 넓게 벌리고 있으니까 도어티가 중앙으로 올 수 있게 되면서 날카로운 패스를 넣어주게 됩니다. 53분에 있었던 키패스 장면에서도 쿨루세프스키가 측면으로 벌리고 있어주니까 도어티가 중앙으로 이동해서 연계 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었죠. 오늘 도어티의 4번의 키패스가 모두 중앙에서 나왔다는 것은 확실히 그의 전술적 움직임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시사합니다. 히트맵을 봐도 루카스가 가장 최근에 뛰었던 울버햄튼전에서의 도어티의 움직임은 측면에 고립되어 있었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경기장을 예전에 비해 좌우 가리지 않고 폭넓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스 안으로 진입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박스 안을 좀 더 깊숙하게 공략했고, 핵심 지역인 꼭지점 안쪽까지 진입하거나 페널티 아크 정면에 위치한 모습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쿨루세프스키와 좋은 케미로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 둘의 능력만이 아니라 신입생 벤탄쿠르도 가세하게 됩니다. 기존 윙스와 스킥과는 다르게 이 친구는 패싱 능력이 좋죠. 빌드업 과정에서 한결 안정이 되면서 3명의 삼각 패스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빌드업이 성사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존의 토트넘 선수들과는 플레이 성향이나 전술에서 삐걱거렸던 도어티가 좋은 활약을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자신감과 폼도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었지만 오른쪽에서 활약하는 쿨루세프스키와 벤탄쿠르와 좋은 케미를 보이게 되고, 이들을 주로 활용하는 콘테와의 전술적 케미 또한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도어티에게 제2의 전성기가 오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루카스 모우라나 베르바인이 나쁜 선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두 색깔이 다른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겠죠. 다만 이번 분석은 어디까지나 도어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고, 그에게 중심을 맞춰놓고 분석을 했을 때에는 루카스나 베르바인, 이 2명이 좋은 파트너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2경기에서 연속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콘테가 이 선수들을 계속해서 기용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경기는 4위 싸움의 고비가 될 수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이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1대4로 대패한 맨유와 리그 2경기 도합 9골을 기록한 토트넘의 상승세가 다음 경기에서 어떤 결과로 연결되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오늘 제가 분석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들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세요. 역시 아이게스.